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지지의 두 번째 글자죠. 바로 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왜 조용한 힘, 그리고 끈기 있는 준비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깊고 단단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축이 가진 느낌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축은요, 그냥 이건 이거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차라리 혹독한 계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 같달까요?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그 땅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약속을 정말 묵묵히 품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야기의 시작은 겨울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땅 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글자 자 기억나시죠? 그게 어둠 속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씨앗이었다면 축은 바로 그 씨앗이 겨울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드디어 뿌리를 내리는 바로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축이라는 글자 자체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데 우리는 그 글자의 모양에서부터 힘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축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무언가를 단단하게 꽉 움켜쥐는 모습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곧 다가올 봄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두고 흩어진 기운들을 하나로 싹 모으는, 뭐랄까, 경건한 정돈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인 셈이죠. 여기서 얽어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을 가두는 게 아니라 거센 바람에 꺾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과 같은 정말 끈기 있는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바로 이게 축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적 차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천간의 기토는요, 그냥 음의 흙이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하나의 컨셉이에요. 하지만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지의 축토는 그 아이디어가 겨울이라는 현실과 딱 만났을 때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차갑고 축축하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바로 그 동토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념이 실제로 겪는 시련인 거죠. 이게 바로 가장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는 흙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나긴 겨울의 에너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봄의 에너지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문턱,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게 바로 축의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세상이 다 얼어붙은 것 같아도 저 땅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에서 싹튼 하나의 양기가 축에 와서는 두 개로 늘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봄을 향한 움직임은 이미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자, 축으로 이어지는 겨울의 흐름을 보면 축의 역할이 훨씬 명확해지죠. 해가 겨울의 문을 열고 자가 그 겨울을 깊게 만들었다면 축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잘 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 그리고 다음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문을 닫아주는 문지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축을 시간과 공간의 지도 위에 한번 정확히 놓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개념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축의 좌표를 한번 보세요. 시간은 새벽에 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축시고요. 계절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과 대안입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장 춥고 어두운 바로 그 시간에 빛과 온기를 위한 기반이 가장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축시는 조용한 사색과 기도의 시간이죠. 뭔가가 터지기 직전, 그 돌파구가 생기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서 인내해야 하는 바로 그 감각. 그걸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얼어붙은 땅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경험과 한번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축과 관련된 여러 상징과 심리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워보죠. 축을 상징하는 공간들을 한번 보세요. 터널, 묘지, 깊은 동굴.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전부 어둡고 숨겨져 있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적인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곳들이죠.
이런 물리적인 상징들은 감당이라는 아주 깊은 내면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건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냥 마지못해 참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당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소의 기질은 축의 특성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어떤 학문에서는 축을 천액성, 즉 재앙의 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듣기엔 좀 무섭잖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액은 저주나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보살의 자비심 같은 아주 고귀하고 이타적인 사명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축은 이 생명의 순환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축은 겨울이라는 긴 문장을 끝맺는 마지막 마침표인 동시에 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첫 서문입니다.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와도 같은 존재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위대한 시작, 모든 화려한 결과물 뒤에는요, 반드시 축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이어졌던 끈기 있는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축의 교훈을 우리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끈기 있는 준비와 인내의 시간이 미래에 과연 어떤 멋진 꽃을 피워내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